제4.15 총선을 앞두고 후보들의 막말이 최근 정가의 파문을 일으키는 가운데 포항남 울릉 선거구에서 미래통합당 김병욱 후보가 포항을 썩은 땅에 빗대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가 오늘과 내일 이틀간 실시되는데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입원한 생활치료센터와 경북 동해안 사전투표소 75곳에서도 사전투표가 순조롭게 치러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선관위가 주최한 포항남 울릉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토론회가 어제 열렸습니다. 경북 최대 격전지 토론회가 유권자 선택의 분수령임을 의식한 듯 후보들은 긴장하면서도 상대의 공약 검증에는 치열했습니다. 장성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50만 명 유지가 위태로운 인구 감소와 당면한 포항의 경제 위기 해법은 후보마다 조금씩 달랐습니다. 스파 필드 같은 레저 쇼핑 힐링까지 되는 복합 쇼핑몰 같은 것을 유치를 하면은 많은 여성 일자리, 청년 일자리가 창출이 됩니다. 저는 블루벨리 국가산업단지에 부품 소재 기업을 유치하고 첨단 신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지국단지를 창업 특구로 지정을 해서 청년 창업과 일자리 창출의 메카로 만들겠습니다. 포스코 특별법을 제정해서 경영의 투명성도 보장하고 발생하는 영역이익을 포항 지역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 공유제 도입을. 주도권 토론에서 괴동선 지하화를 공약한 김병욱 후보는 허대만 후보가 한 발 더 나가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며 이런 철강공단 물류와 해병대 군수물자 수송을 맡고 있는 현실을 모르는 발상이라고 따졌습니다. 허 후보님 측에서 괴동선 폐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절대 이 괴동선은 폐지될 수가 없고 폐지되었어도 안 됩니다. 혹시 허 후보님 그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영일만항 인입철도를 이용해서 영일만항의 철강공단의 전용 부두를 만들고 이 부두에 철송과 연안해운을 이용하면 괴동선의 기능을 전적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주도권을 넘겨받은 허대만 후보는 김병욱 후보가 SNS에서 네티즌과 설전하면서 포항을 썩은 땅에 비유해 포항 유권자의 자존심을 짓밟은 데 대한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오늘 온라인이 떠들썩했습니다. 포항에 온 지 2달밖에 되지 않는 김병욱 후보가 이 포항을 썩은 땅이라고 비유를 하고 자신을 새싹이라고. 제가 썩은 땅이라고 말을 한 표현한 부분인데 그건 우리 포항 울릉이 절대 아니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우리 포항의 정치판 선거 풍토가 좀 낡았다, 썩었다. 유권자 4만 4천 명으로 전체 유권자의 20% 이상을 가진 오천읍. 승부처 오천읍의 최대 민원인 SRF 해법도 달랐습니다. 허대만 후보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처럼 공론화 위원회 구성을, 김병욱 후보는 대체 소각장 건설 이전을 언급했습니다. 울릉군의 열악한 정주 여건 개선 대책으로는 전천후 대형 여객선 유치와 울릉군 의료원 최신화 등을 제시해 4명의 후보가 모처럼 일치했습니다. 토론에 참석하지 못한 국가혁명 배당금당 박덕춘 후보는 10분간 연설을 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총선 분위기가 무르익으면서 후보들의 막말과 실언이 정가의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포항남 울릉 선거구에 출마한 미래통합당 김병욱 후보가 포항을 썩은 땅에 빗대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13년 국회의원 보좌관 경력으로 소개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선관위에 고발된 사안을 놓고 미래통합당 김병욱 후보는 SNS에서 썩은 땅에 새싹 하나 틔우기 힘들다며 네티즌과 논쟁을 벌였습니다. 김 후보는 TV 토론회에서 선거판의 정치 풍토가 그렇다고 해명했지만 파장은 커지고 있습니다. 포항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준비위는 기자회견을 갖고 시민 가슴에 대못을 박은 김 후보의 공천 취소를 촉구했습니다. 무심코 내뱉은 말에도 그 사람의 생각과 사고가 담겨 있다. 하물며 글로 쓰여진 것에는 그 사람의 생각과 사고방식이 고스란히 담기에 마련이다. 김병욱 후보는 지역을 무시하고. 이후에도 논란은 숙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 후보는 자신의 당선을 기정사실화한 뒤 제기된 의혹이 문제없이 넘어간다면 비방한 사람들은 형산 로터리에서 시민에게 석고 대죄하라는 글을 또 올렸습니다.
앞서 김 후보는 2월 초 고향에 와보니 포항의 정치와 선거는 수도권과 비교해 20년 전 수준이라고 한탄하기도 했습니다. 또 지난달 박명재 의원을 선대 본부장에 임명하면서 평생 박 의원의 보좌관으로 살겠다. 국회의원이 되면 총리로 모시겠다는 발언으로 논란을 샀습니다. 제1호 가장 제일 역점 사업은 말이 씨가 된다고 진짜 제가 내뱉은 말 우리 장관님 국무총리 만드는데 제일 큰 힘 쏟아보겠습니다. 여러분 함께해서 후보도 유권자와 논쟁할 수 있고 당원 행사에서 한 덕담 수준의 발언을 두고 지나치게 트집 잡는다는 역풍을 맞게 될지 정치 신인이 텃밭 정당의 공천을 받고 오만해졌다는 비판을 받게 될지 유권자의 판단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오늘과 내일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 날입니다.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입원한 생활치료센터와 사전투표소에서는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한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박성아 기자입니다. 경주의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이른 아침부터 마스크를 쓴 의료진들이 넓은 간격으로 긴 줄을 섰습니다. 위생장갑을 낀 손으로 신분증을 확인하고 투표를 마친 뒤 투표용지를 넣은 봉투를 투표함에 넣습니다. 확진자분들 할 때는 저희들이 투표 사무 관계자 그리고 투표 참관인 모두 다 방호복을 입고 그렇게 실시할 예정입니다. 경북 동해안 사전투표소 75곳에서도 감염을 막기 위한 각별한 노력 속에서 사전투표가 이뤄졌습니다. 대기줄을 설 때는 앞사람과 1m의 거리를 유지하고 거리간격 1m 좀 떼어주세요. 거리간격 1m. 투표소에 들어가기 전 발열 여부를 확인하고 손을 소독한 뒤 일회용 위생장갑을 착용합니다. 코로나19 확산 우려 속에서도 사전투표소에는 투표에 참여하기 위한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전 국민이 어려움이 있을 때 이럴 때 국민으로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 그렇게 왔습니다. 사람이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선거 당일을 피해 사전투표를 선택한 시민들도 있습니다. 투표 날에는 사람이 많이 붐빌 것 같아서 코로나 때문에 걱정이 돼서 일단 미리 왔는데 경북 지역 사전투표율은 13.76%로 지난 총선의 2배를 기록해 역대 선거 가운데 가장 높은 투표율을 나타냈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경북에서 코로나19 확진 환자 7명이 추가로 발생해 오늘 새벽 0시 기준 1,327명을 기록했습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예천에서 5명, 경산에서 2명 발생했습니다. 한편 대구에서는 첫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나온 지 52일 만에 새로 발생한 확진 환자가 1명도 발생하지 않아 확진 환자 수는 현재 6,807명입니다. 전교조와 공무원 노조, 경북교육청 지부 등 경북교육노동조합 연석회의는 성명을 내고 온라인 개학에 따른 교직원들의 코로나19 안전을 보장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연석회의는 경북교육청이 이달 1일부터 교직원 전원을 출근시키고 있다며 자녀 돌봄이 필요한 교직원들을 위해 재택과 시차 근무 등을 열어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몇몇 학교에서는 학교 급식 시설을 이용해 교직원들을 위한 집단 급식의 움직임도 보인다며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위해 이를 자제하고 긴급 돌봄은 가정 내 돌봄이 불가능한 최소한의 학생으로 제한해 코로나19의 추가 확산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관광공사가 발표한 야간 관광 백선에 경북과 대구에서는 10곳이 포함됐습니다. 경북에는 경주의 동궁과 월지와 첨성대, 안동의 월영교 등 2곳, 그리고 영양군의 반딧불이 천문대 등이고 대구에는 수성목과 압산공원 등 5곳입니다. 한국관광공사는 전문가 추천과 빅데이터 등을 토대로 매력도와 접근성, 치안 등을 종합해 선정했다며 홍보를 강화해 침체된 관광 경기를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